기술보증기금 대출 후기, 대출 완료. 2번 기술보증기금 대출 후기, 대출 완료에서는 이전 포스팅인 기술보증기금 대출 후기, 현장 평가에서 언급된 과정이 진행된 이후부터 창업기업의 계좌에 입금되는 최종 단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보증금액 결정. 2. 은행 섭외 및 보증서 발행. 3. 은행 서류 제출. 4. 대출 금액, 상환 조건 및 이율 조정. 5. 보증 갱신 및 향후 유의 사항. 1. 보증금액 결정. 기술보증기금 대출 후기, 상담 서류 1에서 기술사업계획서 작성 시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업기업의 향후 재무 계획이나 자금 수요 내역 등에 따라서 적정한 금액을 기재해야 하지만 차주인 창업기업의 입장에서는 대부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일단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더라도 받고 싶은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보증기금 입장에서는 평가 금액이 많이 나와 더 줄 수 있는데 창업기업이 적은 금액을 신청했다면 굳이 더 받으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보증기금은 공기업으로 어느 정도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지만 자체적으로 수입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보증료입니다. 보증료는 최초 보증 시와 1년에 한 번씩 보증, 갱신 시 납부하는데 요율은 보증금액의 0.5에서 3%이며 창업기업의 평가 점수에 따라 결정되지만 대부분 0.5에서 1%를 요구합니다. 이와 같이 기술보증기금은 보증료 수입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생각해 보시면 보증서의 액면 금액이 기술보증기금에게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실 겁니다. 2. 은행 섭외 및 보증서 발행. 기술보증기금에서는 전자보증서를 은행으로 발행하고 실제 대출은 은행에서 실행을 합니다. 따라서 기술보증기금 담당자는 보증서 발급이 확정되기 전에 주거래 은행을 알려달라고 하며 주거래 은행이 없으면 중소기업은행을 추천해 줍니다. 은행마다 기업 대출 유치를 위해 경쟁하고 있으므로 보증서 발급 바로 전에 귀찮을 수도 있지만 몇 군데 은행을 돌며 발품을 좀 팔면 0.1%라도 낮출 수 있습니다. 3. 은행 서류 제출. 기술보증기금에 이미 제출한 서류가 많아서 약간은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은 자체적인 기준대로 서류를 요구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술보증기금에 냈던 서류가 반복되기 때문에 검색해보고 알아보는 시간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등은 처음 발급받을 때 여러 장 준비해 놓으시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대출 금액, 상환 조건 및 이율 조정. 서류 제출이 끝나고 대출 약정이 완료되면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데 대출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것인지 마이너스 통장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입니다. 물론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 실행을 하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여기서 은행 금리가 중요한 이슈가 되며 이것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분기마다 공시되는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있으나 이 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해줄 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참조하되 창업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이나 대표자, 주주 등의 개인 신용등급, 자산 현황 등 일반 신용대출 시 적용되는 금리 가산 기준들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은행 나름의 대출 심사를 거치다 보면 금리는 당연히 올라가고 보증서의 액면 금액보다 실제 대출액이 적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서 은행의 매서운 칼날이 번뜩이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액면 보증 금액에서 깎인 금액만큼은 고리의 신용대출을 받으라고 합니다. 즉, 대출이 두 건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없다고들 하지만 저금, 청약저축, 신용카드 발급 등 흔히 말하는 대출과 무관한 꺾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환 조건은 보통 3년 거치 후 일부 금액 상환 후 재대출 약정으로 진행합니다. 3년 거치라는 것은 3년간 이자만 낸다는 것입니다. 5. 보증 갱신 및 향후 유의 사항.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보증 갱신은 참 신경 쓰이는 일인데 사업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최초 사업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면 보증 갱신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은행이 기업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재대출 약정을 하지 않거나 재대출 약정을 하더라도 매우 부담되는 일부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는데 기술보증기금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보증갱신은 그때만 신경 써야 할 일이 아니라 평소에 잘 관리해야 할 사항이며 최소한의 사항은 유의해야만 합니다. 매출, 지출, 수익 등 비록 매출액이 적더라도 이익을 남기는 재무제표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증자, 지분, 양도, 신규 주주 참여 등은 이전 연관글, 기술보증기금 대출 후기, 상담 서류 1에서 강조했듯이 보증갱신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걸림돌은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연구소 유지는 보증갱신 시 영향을 주긴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법인세 감면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상과 같이 기술보증기금 대출 관련하여 첫 번째 포스팅인 기술보증기금 대출 후기, 준비부터 마지막 글인 기술보증기금 대출 후기, 대출 완료까지 마쳤습니다. 혹시 잘못된 내용이나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경우만을 강조한 내용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고 진행 중 이런 내용은 들어가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새롭게 경험하게 될 앞으로의 창업 기업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